하정우 후보가 43%, 43.4%,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28.1%, 박민식 후보가 23.1%. 이건 5월 9일부터 10일간 양일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신문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면 KBS도 어저께 보여주셨는데, 한국 리서치 말씀하시죠? 네, 한국 리서치에서 한 건데 이건 좀 경향성이 있어서 왜냐면 그 두 차례, 그러니까 2차, 3차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후보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37, 최근에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17, 한동훈 후보가 30%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물론 질문지가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 같은 헷갈릴 경우, 수 있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무소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전 대표 돼 있나요? 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사실 이 영어 청취랑 인지 전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정보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강도, 매운맛이냐?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들은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전화 면접을 했을 때 1번 뭐 민주당 하정우 전 뭐 국가 AI 수석, 2번 국민의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한 수가 이미 길어요. 그거를 쭉 한 문장을 다 뭐 국민의힘 전 당대표까지 다 읽어준 다음에 아까 1번 뭐였어? 그러고 물어보면 정치 비관연층은 잘 모릅니다.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인지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들은 걸 기억을 하더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들은 게 뭐예요? 국민의힘 당대표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두 조사를 전부 다 보더라도 최근에 어떤 모든 여론조사 국가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등은 확고하게 지금 민주당 하정우 후보거든요. 바뀐 적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낙관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성진구 대변인. 정치는 생물이니까 단일화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3자 대결, 3자 대결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양자 대결에서 두 조사,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튀는 조사일지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앞으로 몇 개를 더 봐야 그렇죠. 부산국감 이 KBS가 네. 아까 말한 인지 때문에 좀 튀었던 조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승기를 좀 잡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시너지가 안 나는 게 저는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표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화면에 그 있는데 여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정우 45.7, 박민식 32.4, 그다음에 하정우 45.8, 한동훈 35.8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양자 대결 가더라도 하정우가 합쳐지지 지금 굉장히 지금 유리하다라는 지금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다고 한다면 좀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이제 조금 뭐 이 판세만 굳혀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당선을 낙관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너무 심하게 싸우고 있고 특히나 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장동훈 측은 한동훈 측을 뭐 거의 뭐 배신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측에서도 장도혁 대표 물러나라 없어져야 될 사람들 막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로 하니까 서로 그냥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지지자들도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봤듯이 지금 오늘 대구는 안 다룹니다만 네. 대구에서 결국 그 자중질환 공천 과정 겪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결집하잖아요. 네. 여기는 근데 이 3적으로 끝나게 되면 결집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심리적 단일화가 어떻게든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건 양측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데 같아요. 한동훈 네. 후보는 이 KBS 여론조사 때문에 상당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2등을 이제 확실히 이건 튀는 조사가 아니라 2등으로 치고 나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심리적으로 이쪽으로 몰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제 어느 쪽이든 좀 심리적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그게 어느 쪽일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 위험한 선거라고 봐요. 하정우 후보한테 민주당한테. 그래요? 네, 뭐 그 부산 어디였죠? 장해찬 후보 빠지는 만큼 무소속 후보가 빠지진 않을 건데 그래도 빠지는 효과가 한쪽이 3등이 빠지는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양자 대결은 너무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참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변수가 너무 많고요. 이제 14일 본후보 등록하고 이제 뭐 선거 유세차를 타고 진짜 어떤 말을 하는지가 막 보도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뭐 크게 뭔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
구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아. 변수가 너무 많고 동탄 모델이 그랬었거든요. 본 후보 등록 전에 항상 이준석 대표 후보가 맞아요. 2등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 이제 깜깜이 기간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크게 뭐 급등하기도 했지만 또 결과를 또 까보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선거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손털기 논란이라든지 오빠 논란이라든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뭔가 본인만의 장점을 크게 이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1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국정 지지율의 편승된 지지율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아마 크게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깰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하정우 후보 이렇게 그 선거 운동 하는 걸 찍은 그 영상 중에 일부를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길 가던 그쪽 그 주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손털기 논란이라든지 오빠 논란에 대해서 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보니까. 하시죠? 네, 좀 뭐라고 네, 하시는. 쇼츠가 좀 네, 돌더라고요. 뭐 그래서 야, 그 저는 일단은 뭐 후보라고 한다면 지금 북값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혼전세이기 때문에 되게 후보가 정말 이렇게 좀 누구를 만날지 했던 그것도 겁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날 지지해주는 후보 뭐 시민이신지 아니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런 이렇게 약간 이슈가 많이 전파가 돼 있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모든 후보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정우 후보도 네. 그런 사람 만나고 박민식 후보 거는 제가 제 알고리즘에 잘 안 떠서 박민식 후보가 의외로 뉴스가 별로 없어요. 한동훈 후보 거는 아마 다른 진영에서 왜 박민식 쪽이나 다른 쪽에서 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굴 만났는데 어떤 할머님, 아니, 어떤 아주머님, 네. 아주머님이 그래서 북과 위에 뭐 할 건지 딱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봤어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다 말고 얘기해봐라 하니까 얘기를 결국 디테일한 얘기를 못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저 온 지 20일밖에 안 됐다 하니까 20일밖에 안 된 놈 뭐 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요? 보니까 지금 그 지지자들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막 되게 격하게 하는 쪽으로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좀 이게 유쾌하진 않은 거예요. 무소속 출마를 한 게 그게 뭐 그렇죠. 제명이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건 이제 뭐 제명된 걸로 끝난 건데 네.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북갑의 후보를 안 낼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전 당대표였고 그리고 지금 험지도 되게 많고 저도 나가라고 해서 오산에 출마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살신성인을 보여주고 우리 당에 다시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다들 어렵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 수명을 좀 길게 본다면 네. 남들이 봤을 때 반박 불가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개항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우리 험지들이 다 있고 네. 그리고 처음에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경동시장 한번 왔다 갔다 동대문 왔다 갔다 그렇죠. 하다가 그다음 같이 이렇게 부산에서 유니폼 입고 나서 나는 이제 북구에 뼈를 묻겠다. 이제 이렇게 출마 선언이 되는 자체가 우리 당 후보하고 분명히 3파전이 될 걸 알면서 네.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당이어도 이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유쾌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가 사퇴했었을 때 예. 그게 요거를 뭐 여론조사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하정우 박민식이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한동훈 지지자의 38%만 박민식 지지하겠다. 근데 박민식 지지자는 그럼 만약에 한동훈으로 양자 대결이 되었을 때도 박민식 지지자분들은 그럼 어디로 마음이 가느냐? 23%만 한동훈이다. 그럼 77%는 이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후보를 합쳤을 때 정말로 지금의 이 퍼센트가 21%, 26%다 뭐 그러면 정말 47이 되느냐? 그러면 네. 하정우를 이기느냐?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그거는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선거가 3주 남으면 그 사이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뭐 그런 뭐 김용범 실장 문제로 또 뭐
나라가 떠들썩하면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터질 수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그래서 저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쯤 되면은 그때 여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 분명히 뭐 결과가 가르마가 타진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막 방금 말씀드린 이 수치들을 봐도 실제로 보수층의 심리들은요 단일화한다고 해서 표가 모이는 거는 아닐 확률이 더 높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그 3자 구도가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게 물러섬이 없이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표가 쏠릴까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갈라져 있다가 팽팽하게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서로 그게 지지율이 그냥 굳건하게 굳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어느 쪽이 표로 단일화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뭐 정치 안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당의 이 번영을 위해서 그 조직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이 조직을 얼마만큼 잘 당성을 가지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결국에는 수많은 그런 선거에서 보면은 지난 부산에서의 총선도 그랬고 무소속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뭐 글쎄요 대구 같은 경우야 그 지역에서 막 4선씩 5선씩 한 분이면은 무소속 때 당이 워낙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예외 사례가 있긴 했어도 보통은 보면은 무소속표는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으로 원래 우리 지지층이었다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끝까지 무조건 완주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로다 가능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열고 있죠. 조금 뭐 그냥 세상에 절대라는 건 절대라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 얘기를 본인이 하고 단일화를 약간 열어둔 거는 그러니까 나로 단일화를 하자. 박민식 후보가 드롭해라. 그래야 하정우 후보를 이긴다라는 걸 좀 은연중에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별로 좋은 시그널 같지가 않은 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과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정말 국힘과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 대통령도 싫고 했었던 그 지지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어쨌든 박민식 후보는 지금의 어떤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부합하는 지지율이 거의 옮겨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산술적 합을 하면 산술적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그냥 제가 한동훈 후보라면 나의 보수라는 가치로 승부를 하고 싶다. 이 보수의 들판 부산에서 내 보수가 맞는지 당신들의 보수가 맞는지 승부를 해보자라는 그 명징한 메시지를 내는 게 오히려 유권자의 단일화를 이루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지 뭔가 이렇게 나와 박민식 후보가 언젠가 합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별로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지금 보통 다 여론조사가 500명 정도 샘플을 하면서 북감 여론조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무 네. 적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근데 되게 피곤할 것 같아. 그 주민분들이 계속 전화를 이거 받으니까 계속 맨날 보면 뭐 전화 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응답이 이제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좀 그러지 너무 한 지역에 너무 집중돼서 이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500명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요. 500명, 그렇지. 물론 보통 1000명 답하는데 500명으로 하면은 이 오차 범위가 좀 커지는 건데 여기에 근데 유권자가 13만 12만밖에 안 된다 근데 하더라고요. 이 500명이 왜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국힘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기초단체장 경선할 때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보통 하잖아요. 당원 투표하면은 지금 국힘도 당원 100만 넘어갔으니까 네. 기초단체장 정도 하면은 막 몇만 명이 참여해요. 한 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에. 근데 이 여론조사, 이 경선 여론조사 돌릴 때는 이렇게 샘플이 모일 때까지 안 돌리잖아요. 아, 그렇죠. 몇 번 돌리고 끝내요. 그렇죠. 그때 응답하는 기초단체장 서울시에 한 40만 50만 되는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돌렸을 때 응답자 그러니까 그 당선자를 경선 결과를 판가름하는 응답자가 한 2,300명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되게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거 공개가 안 되는데 보통 저도 막 엿듣고 하는 게 들어오면은 국힘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아무리 돌려도 진짜 고관여층 한 2,300명만 겨우 응답을 해서 기초단체장 후보 결정하는데 응답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500명 돌리려면 진짜 계속 돌려야 됩니다. 야, 이러면 솔직히 박민식 후보 측은 조직이라는 그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선 같은 거 할 때 되게 문자 뿌리잖아요. 네. 이거 언제부터 무슨 뭐 어디 번호로 이렇게 여론조사 번호가 오니까 전화가 오니까 받아주세요. 응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막 얼등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편이라서 조직과 팬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은 일단 팬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북값 주민들보다는 외부 주민이 훨씬 많아서 하여튼 뭐 저는 뭐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 진짜 그 등록 이후에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되게 뭐 저는 이게 여기에 뭐 정말 팬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여론조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경선할 때 여론조사 돌리는 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하고 있고 맞아요. 왜냐면은 이 당에서 돌리는 여론조사 할 때 그 주소 예를 들면 북갑에 사는 기준 뭐라는지 아세요? 통신사에서 그 등록돼 있는 주소 맞아요. 그거 예, 예.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맞아요. 확인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저는 그렇죠. 뭐 어디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도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얘기도 막 돌고 하는 건 특정 세력들이 야 여기 경선 우리가 판가름하자고 걸로 주소지 옮겨버리면은 그 사람들한테 전화 가요. 아니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례가 있어요. 사례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선거 때 전화방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맞지. 그냥 뭐 이렇게 몇백 전북에 그 누가 있었죠. 이번에 그런 있었죠.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 이제 하여튼 뭐 100대 예, 중에 예, 예, 50대 예. 오면 대박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 예. 200~300명만 겨우 맞아요. 응답하는데 그 중에 50표가 야 그건 대박인 맞아, 거예요. 뭐 이번에 그 조사에도 500명이 표집됐다는 그 조사에도 보면은 이 10대 20대의 비율은 진짜 샘플 수가 몇 개 안 돼. 뭐 그렇죠. 8개, 뭐 올라 19개. 그러니까. 이거를 예, 예.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가중치를 주죠, 적용을 가중치를.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이 보수 지지층 중에서 꼭 투표할 것이다가 91%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완전 열성 지지자분들만 응답을 하겠구나. 그러니 그러니까요. 진짜 중도나 혹은 네. 샤이 보수의 마음은 아직은 모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양측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보니까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랑 싸우는 것 같아도 꼭 이 선거 갖고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아 근데 조용히 1등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캠프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생각을 이대로 하시더라고요. 쭉 만약에 한동훈 후보였으면 개소식 다른 날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구도가 잡히잖아요. 네. 굳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하정우를 찍을 표는 이미 굳건하게 있단 말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이게 2표로 넘어오지가 않은 그러니까 축구 우승팀 상황에서 말고 3, 4위전 계속 관심 갖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렇지. 대통령의 대리인과의 싸움이라고 각을 세우고 싶은데 네.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자꾸 2, 3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네. 그래서 개소식을 같은 날 같은 동시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그래서 아니었어요. 하여튼 뭐참 본인도 그래서 최대한 박민식 후보 상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격해지니까 최근에 뭐 박민식 후보를 침 뱉고 갔다 온 사람, 맞아, 침 맞아. 뱉고 떠났던 사람이라고 맞아, 격하게 맞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거가 격해지고 있구나.